전쟁 하는 거지, 막 어민들하고. 딱 보면 뭐 아주 진짜 몸소리처럼 찢을 정도로 소름 끼쳐요, 진짜로. 아이, 완전 적이야, 적 그냥 우리 죽이는 적이라니까 그냥. 아 진짜 그냥 패주고 싶어요 그냥. 뭐 다시 말해. 50여 척의 배들이 일시에 바다로 향했다. 한 달여간의 해파리 구제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저 겁나잖아, 저. 바다를 뒤덮고 있는 하얀 물체. 해파리였다. 바닷속으로 들어가니 더욱 확연히 시야를 가리는 해파리떼.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상태인데도 그 수는 상상 이상이었다. 수백 개의 촉수와 우산을 지느러미처럼 이용해 해류를 타고 이동하는 해파리. 벌써 새만금 앞바다는 유유히 유영하는 해파리들로 소리도 없이 잠식당한 상태였다. 새만금 일대에 나타난 해파리의 종류는 국내 토착종으로 알려진 일명 보름달물 해파리. 그 수가 무려 470억 마리로 추정되고 있다. 어부들은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할까 조바심이 난다. 바다를 긁어내듯 드리운 그물을 끌어가며 작은 해파리 유충까지도 잡아올릴 심산이다. 이게 다 해파리잖아요. 막상 손으로 모으면 물처럼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해파리들. 하나, 둘. 그물 끝쪽의 망에 모아져 올라오는 양이 상당하다. 작은 치어들까지 올라올까 걱정은 되지만 촘촘한 그물을 쓰는 이유는 해파리 유체가 그물에 찢겨 죽더라도 바다에 가라앉아 2차 오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봄철 산란기가 지나고 이제 한창 성어들을 수확할 시기에 바다를 점령해버린 해파리떼 때문에 물고기들은 연안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어장 자체를 못해. 다른 어장을 못해. 이제 그물로서 이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이놈의 해파리가 가서 딱 눌러버리니까 고기 안 걸려버려. 그분이 한 돈 1,000만 원 되는데, 예? 그걸 여기다 잘라버리고 하거든. 해파리 때문에. 그러면 망하는 거지. 1년 농사가 망하는 거지. 그 근무를 하려면 돈 1,0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무사할지 우려할지 뭐. 손바닥만한 이 부유생물 때문에 어민들은 존폐의 위기인 것이다. 경제적 이유뿐 아니었다. 엄청나게 사람을 막 가리워서 빨갛게 막 그 피부증처럼 알레르기 생겨. 약한 부위가 많이 그래요. 얼굴, 이런데 목 같은데, 이런데 약한데. 어민한테는 왼수지 왼수. 여름으로 다가갈수록 독이 강해지는 해파리. 그래서 아직 촉수의 독이 약하고 크기가 작을 때 빠르게 대처해야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무려 5년째
해를 거듭할수록 해파리 개체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우샤. 5월이면 실장어와 참돔류, 꽃게 등이 그물을 가득 채우기 시작할 시기. 이 그물과 배 갑판의 수조에 들어가야 할 주인공은 원래 해파리가 아닌 생선들인 것이다. 아또 그놈을 다 들어버렸어요. 아이고 힘이 창창하구만. 이 해파리들은 불과 50여 척의 어선들이 하루 종일 수확해도 턱없이 부족하다. 안 가. 다섯 시간의 구제 작업을 마치고 들어온 어민들이 해파리를 모으기 시작했다. 오늘 작업량만 무려 10톤, 약 47억 마리의 해파리를 걷어냈다. 도청에서 보낸 오수 처리차들이 각 항들을 돌며 수거를 한다. 해파리는 비료로 쓴다거나 흙으로 덮지 않고 일괄적으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다. 해파리 몸의 97%를 차지하는 수분과 염분, 독성이 해양이나 토양을 2차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재작년에는 이렇게 많이 발생을 않고 작년부터 재작년에 좀 있다가 작년에는 엄청 많이 있고 금년에는 뭐 그 작년 몇 배 된 것 같아요. 몇 배가 아니라 몇 수십 배 된 것 같아요. 이거 전 지역 바다 전 지역이 전부 해파리를 이렇게 있으니 어민들이 어떻게 벌어먹고 살겠어요? 불과 일주일 사이 보름달물 해파리는 자라 있었다. 단순히 많은 양 때문에 위협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지렁이 다 먹은 거야. 지렁이. 개지렁이. 청지렁이 있잖아. 청지렁이. 이게 지금 이게 창상가 봐 이게. 봐봐 지렁이. 나오잖아. 지렁이가 이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거지. 워낙 많은 해파리들이 바다를 유영하며 한꺼번에 동물 플랑크톤을 먹어치우다 보니 먹이 경쟁력에서 떨어진 어류들은 연안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경쟁도 필요 없는 바다 연안은 점점 해파리로 뒤덮여가고 있는 것이다. 해파리는 이제 물고기에 이어 어부들마저 바다에서 몰아내고 있다. 딱 3년 때 둔 게 없어져 버리더라고. 전부 다 멍구기가 그냥 거기다 다 소멸됐어 전부 다. 저 앞에 있는 배들 있잖아요. 근데 그 배들이 날마다 나갔다 왔다 해야 되는데 이제 고기도 없고 또 해파리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배들이 다 묶여져 있어 이제 거기다. 이제 이런 적은 배들만 이제 이제 반지락이 지금도 이제 좀 있으니까 반지락 좀 잡고 뭐 꼬막도 좀 잡고 이제 이런 거 외에는 이제 돈벌이가 별로 없어 이제. 과연 다시 출항할 수 있을까? 예전처럼 풍어를 꿈꿀 수 있을까? 서해의 새만금과 정반대에 위치한 남동의 마산만. 이곳에서도 매일 어부들이 어업을 나간다.
40여 년째 마산 바다에 기대어 살고 있는 방어칠 선장. 수출 자유 지역이 되면서 많은 발전을 했지만 선장에게는 요즘 마산만이 또 다른 의미로 느껴지고 있다. 성긴 그물을 던지고 10여 분. 올린 그물에는 고기는 없고 해파리들이 군데군데 걸려 있다. 아직 다 자라지 못한 해파리들 유충이다. 새끼라고. 이 새끼인데 이게 컸다고 뭐 말 못해. 내가 열 진짜 쎄고 뭐 공장에 설 때는 이제 물이 매져왔나 물을 쬐보면 물이 시뻘 해가지고 뭐 그거 했는데 뭐 싫은. 결국 1시간여의 그물질 끝에 조업을 포기했다. 노래미라도 한두 마리 걸릴 법한데 올라오는 것은 모두 그물에 찢어진 해파리뿐이었다. 그래서 마산만 바닷속으로 들어가 봤다. 해양 쓰레기들이 즐비하다. 물고기는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눈에 익은 흰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바닥을 빽빽이 메우고 있는 것은 불가사리들과 흰 점처럼 보이는 해파리 폴립들. 새만금 바다에서 보았던 것과 비슷했다. 길을 잘못 든 것처럼 보이는 물고기들이 한두 마리 눈에 띌 뿐. 마산만도 조용히 해파리에 잠식당해 가고 있었다. 대체 이 바다를 유영하던 어류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폴립의 형태로 한반도 바다의 연안에서 태어나 인공 구조물이 많아질수록 번식력이 높아지고 오염이 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보름달물 해파리. 바닷속 폴립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죽지 않고 그 세력을 엄청난 속도로 넓혀갈 이들의 존재는 이제 거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무너져버린 바다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먹이를 먹고 유영하는 보름달물 해파리들. 새만금과 마산만의 해파리 수만 무려 1000억 마리로 추정되고 있다. 작지만 치명적인 침묵의 백색 군단인 것이다. 지난 여름 해파리로 인해 가장 큰 어업 피해를 입은 곳으로 알려진 통영 욕지도. 대부분의 어민들이 양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 섬의 작년 한 해 피해액은 약 200억 원 이상이라고 한다. 이철수 어촌계장도 마찬가지다. 올해도 어쩔 수 없이 양식을 하고는 있지만 여름이 오는 것이 두렵기만 하다.
작년처럼 양식장의 가두리 그물 사이사이 그 엄청난 침입자들이 나타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으로 수출할 옥성어들이 언제 모두 폐사할지 모를 일. 매일 먹이를 줄 때마다 속이 타들어간다. 거의 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개월, 1년 12달 중에 거의 뭐 이렇게 어민들 잡는 어민들은 사업을 이제 전폐를 했고 욕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에도 작년 8월 극에 달했던 욕지도 해파리떼 습격 사건의 주인공은 독성이 있는 노무라 입깃 해파리였다. 100kg이 넘는 대형 해파리들이 양식장 가장자리에 부착하면서 물고기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폐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욕지도의 양식장들은 거의 전멸이었다. 그런데 욕지도에서 유일하게 해파리 피해를 입지 않은 양식장이 있었다. 어쩌면 여기에 답이 있을지도 모를 일. 10마리만 주라. 대파리 잡으려고 그러는데 아이 고맙다. 이 물속에 있는 고기 있죠? 이 고기를 가지고 해파리 잡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무슨 고기인지. 알겠어요. 무슨 고기인지. 양식장을 떼지어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는 바로 쥐치였다. 쥐치는 맹독성 해파리에도 마비되지 않는 천적이라는 것이다. 정말일까? 노무라 입깃 해파리를 직접 양식장에 넣고 쥐치들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했다. 예민한 성격을 지닌 쥐치. 그러나 놀랍게도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해파리에 독이 묻은 촉수를 뜯어먹기 시작했다. 쥐치는 해파리에게 천적이었다. 천적인 쥐치를 이용해 해파리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도 모를 가능성이 열리고 있었다. 그러나 쥐치는 이제 대부분 양식어종. 인간의 심한 남획으로 인해 연근해에는 천적이 사라진 상황. 바로 생태계의 균형이 깨진 것이다. 성체들은 다른 어류들이 먹고 폴립은 다른 그보다 낮은 생물들이 먹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기가 딱딱딱 맞아 들어가는데 그게 두 개가 다 깨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대량 출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쥐치 외에 보거나 새우, 개류도 해파리의 천적이었다. 하지만 이 또한 연근해에서는 보기 힘들어진 어종들. 해파리떼의 출현 이유 중 하나는 생태계의 균형을 깬 인간에게 있었다. 대량으로 많아서 지치가. 요즘에는 자연산 지치가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지치를 받아야 이렇게 많이 방류 사업도 하고 이렇게 자연 회복을 시킨다면은 이 해파리가 많이 발생해도 지치로 인해 가지고 뭔가 이 자연이 질서가 안 잡히겠나 이리 생각합니다. 영광 원자력 발전소. 어민들만큼이나 경제적 손실이 커 해파리의 대안이 시급한 곳이다.
작년에 저희 발전소에 해파리가 약 10,000톤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10,000톤이면 얼마나 많은 또 해양 생물에 의한 쓰레기까지 발생했겠습니까? 원자력 발전소는 바닷물을 끌어들여 냉각수로 사용한다. 그런데 해파리떼가 취수관으로 유입되면서 냉각기 가동이 멈추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영광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냉각수 취수관 앞에 해파리 그물을 설치하고 유입될 수 있는 해양 쓰레기나 해파리를 걸러내고 있었다. 전국 4개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입은 경제적 피해액이 무려 590억 원 이상. 해파리 피해는 한철만 버티면 지나갈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근처의 한 마을. 휴가철 관광객들이 자주 찾아오던 해수욕장의 모래밭도 해파리에 의해 황폐해졌다는데 여기는 이 속에는 뻘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이게 묻혀가지고 그냥 이렇게 굴도 다 죽어갖고 있는 거예요. 새만금에 470억 마리 해파리가 빈 해수욕장을 채울 수도 있는 일. 넉넉히 기다릴 수 없는 어민들은 해파리 유생이라도 건져낼 참이다. 영광 원자력 발전소도 새만금 해파리떼의 소식에 그물을 이중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제 올해 더 많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방파제 저쪽 양쪽 보이는 양쪽 사이로 해서요. 그 해파리 유입 차단막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방파제로 유입되는 해파리의 진입로 자체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우리가 이제 남쪽과 북쪽에서 서로 해파리에 영향을 미치니까 작년보다 더 많은 태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전국의 바다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보름달물 해파리. 과연 이들을 적으로만 간주해야 하는 것일까?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매년 여름 수천 톤이 수거되는 해파리를 처리할 때 드는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산업에 이용해 제2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제일 먼저 해파리의 수분을 제거한다. 이제 수분이 97% 이상이지만 나머지 부분에는 단백질하고 무기질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로부터 콜라겐을 분리하고자 하는 단계입니다. 잠시 후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해파리가 종이 조각처럼 되어 나온다. 해파리 독성도 그렇고 수분을 제거한 해파리를 가루로 만들어 시약에 융해시키면서 콜라겐을 분리한다. 피부 재생에 좋은 콜라겐 파우더. 어민들에게 골치였던 해파리가 앞으로 여성 화장품에 사용될 수 있는 가치가 있었다. 이 해파리가 가지고 있는 콜라겐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유용 성분의 기능성을 밝혀감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해파리의 이 유용성을 확실하게 확대시켜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수만 년간 동고동락했지만 이제는 인간을 위협하는 적으로 변한 해파리. 인간이 만든 인공 구조물과 인간에 의해 오염된
한반도 바다. 그 속에서 해파리들은 살아남기 위해 점점 그 수를 늘려가고 있다. 그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여름이 다가올수록 두려워지는 것 또한 사람이다. 완전 방류는 못해요. 하는 대로 입어야죠.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그 품에서 올라오던 제철 어류들과 생태계의 균형에 맞추어 유영하던 해파리들. 그리고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던 사람들까지. 모두가 그리워하는 공생의 바다를 꿈꾸며 오늘 우리는 기로에 서서 또 다른 여름을 기다리고 있다.